네, 안녕하세요. 네, 이와 ST입니다. 이제 오늘은, 리딩하는 방법 좀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원장님들 이제, 사실은 바디 리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진단하는 거죠. 진단이란 표현은, 우리가 진단 어떤 기구, MRI, CT, 온갖 초음파 기기들, 많이 병원 가면 진단을 받지만, 사실은 저희 샵에 오시면 원장님들이 뭘로 리딩해요? 눈으로, 또 목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분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좀 어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사실 관리를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 아니요, 그냥 해요. 1시간짜리.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게 등 끊었으니까 등 1시간. 얼굴 끊었으니까 얼굴 1시간. 그렇게 하시는데, 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실전 강의할 때, 수업할 때, 저희 이제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 배우러 오시면, 리딩하는 거, 이제 경락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기 다 한 다음에, 그거 연습을 많이 시켰었어요. 정말. 자, 이 고객, 왜냐면 학생들이 다 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10명이 수업을 하면, 그날 5분이 고객이고, 5분이 이제 원장님이 돼가지고, 이분 등 어때요?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거죠. 제가 시험 보면. 이분은 등에 이제 지금 폐 쪽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 선에서 이렇게 고객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데 좀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갖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경락적인 설명은 여기서 다 드리기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어서 그거는 경락 이론 동영상 공부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느 편을 더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경락 이론 모르셔도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등과 그다음 복부, 인체 앞면과 얼굴, 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 상호관계 설명드리면서 연결해서 리딩하는 방법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등이 사실 경락 관리에서 가장 기본 관리로들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관리 어디 하세요? 그러면 이제 등부터 끊으시죠. 왜 등부터 끊으세요? 이것도 시험 많이 이제 학원 수업할 때 많이 이론을 이제 말로 하는 거. 그거 이제 쓰는 건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샵에서는 글로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말 주변이 있든 없든 말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왜 등부터 끊어야 돼요? 손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 등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옷 벗는 거 싫어해요. 나 얼굴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등에는 이제 우리 장기가 12개가 있는데 실제 장기는 등에 없잖아요. 복부에 있죠. 복부, 흉복부에 있어요. 골반강, 흉강, 복강 3개의 빈 공간들의 장기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꽉꽉 채워놨는데 그 장기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등에 있단 말이에요. 등에 특히 척추에 양척추 양쪽에 쫙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장기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흉골 쪽 복부에는 피하지방층부터 이렇게 복막이 다 보호하고 있고 해서 실제 내장기를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데가 등이고 그 등을 공략한 기기들이 지금 막 시중에서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게 세라젬이잖아요. 세라젬 이전에 저는 이미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미건기계라는 거 이제 저희 엄마가 사가지고 저한테 그때 당시 300만 원이었거든요. 세라젬 같은 건데 세라젬보다 훨씬 세요. 얘가 이제 등에 이렇게 양쪽에 기립근을 인형을 저쪽에 갖다 놨네. 양쪽 기립근을 이렇게 막 아주 세게 막 꾹꾹 눌러서 온열해주는 그 기기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지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 엄마가 하도 좋다고 거기 미건기기 막 신의 기계야, 신의 기계. 이 기계만 하면 죽은 사람 다 일어나. 막 당뇨병 환자 다 나.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엄마가 한 달 체험하던 이걸 사서 본인도 사고 저도 한데 사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사줬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기계를 잘 하지 않았어요. 건강했고 젊었고, 아, 이런 거 뭐하러 사왔어? 돈으로 주지. 막 이런 상태였는데, 꼭 가서 교육 들어보자.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데리고 갔어요, 거기.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받을 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경락 수업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쫙 있거든요. 그 미경기계 판매장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 교육하는 분이, 남자분이, 막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간 어딨어요, 간? 막 그래. 그럼, 간 여기, 여러분들보다 나 간이 어디인지가 할머니가 다 알아. 하도 들었거든. 한 내내 귀에 박히게 들은 거야. 간 여기! 해서 오른쪽 늑골 밑을 막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간 뿌리 어딨어요? 막 그래요. 간 뿌리 여기! 그러면서 등에 있는 간수. 혈자리 딱 잡는 거보다 너무 놀라. 이거 뭐야? 엄마가 야, 너 이거 빨리 들어. 야, 너 이거 너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말해서, 아, 엄마, 나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날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나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죠. 땡땡. 그런데, 하여간, 너무 좋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그 할머니, 위는 어딨어요? 위? 왼쪽, 이제 약간, 이 가슴 위자리 딱 잡으면, 여기! 윗불이 어딨어요? 막 그런 거. 여기! 막 등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 그럼 어디를 해줘야 돼요? 막, 등! 그럼 막 등을 막 콕 해주니까, 등 해주면은 당뇨병 낫고, 다 나!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내내 하니까 정말 다 효과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등에는 방광경맥이라는 게 있어 12개의 수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육이 좋구나. 그러면서 저도 와서 간뿌리 어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막 수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등에는 12개의 중요한 내장기에 뿌리가 등에 있고, 그걸 수혈이라고 해요. 방광경맥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제일 먼저 선행을 해줘라. 그 이유는 그거고, 그 다음에 등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부로 가실 때는 실제 내장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장기에 모혈이 또 12개가 있거든요. 흉복부에. 예, 그래서 하복부까지 해서. 그래서 12개의 수혈과 모혈을 관리하는 게 등 복부 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고, 그 등 복부에 있는 내장기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얼이 담겨있는 꼴이란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의 넋,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상태,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책임져라. 너 40대 이전까지는 타고났어. 하지만 그 이유는 네가 책임져. 왜? 지가 그렇게 살아온 게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많이 쓰고 많이 아픈 분들은 인상이 들어. 왜? 얼굴을 그렇게 많이 울그러뜨리고 있었거든. 왜? 마음이 아팠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 관리는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얼굴이 너무 흉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웃고 있는데 왜 인상 쓰냐고 화내. 나 왜 웃고 있어. 근데 인상 들어 집에 들어오기 싫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바디보다 더 풀기 힘들다. 풀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제 얼굴 정말 요즘 매일 풀면서 이야, 발바닥보다 더 풀기 힘들고, 등 어깨보다 풀기 힘든 게 내 이마구나. 와, 이마 이거 어쩌지? 막 이러면서 진짜 풀 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딱딱한 데가 또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디를 이제 풀어줄 때 제일 먼저 등을 볼 텐데, 등을 먼저 쉽게 이렇게 끊으세요. 견갑골 있죠? 견갑골까지 딱 자르고, 그 다음에 허리 있죠? 예, 허리를 딱 잘라. 허리까지 이렇게 딱 자르세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세요. 글씨 보이시나? 상초. 견갑골까지를 상초. 그 다음에 여기를 중초. 그 다음에 아래를 하초. 상중하로 끊어서 리딩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여기서는 명치까지를 끊고, 여기서는 배꼽에서 이렇게 같이 끊어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상초, 중초, 하초 똑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서도 얼굴에서도 이마까지, 그 다음에 코끝까지 이렇게 해서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같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추 감이 좀 잡히실 수도 있죠. 예, 상초, 중초 아주 세 개로 약간 크게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세 개로 나눠서, 먼저, 상초에 해당하는, 글씨 보이시나요? 네, 상초는 이제 먼저, 폐와 심장, 실제로 내장기가 있는 거랑 연결하시면 돼요. 상초에 있는 장기가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는 이제 우리 호흡기, 또 심장은 순환기의 대표 음장기잖아요. 음장기도 양장기 나눠야 되는데 음장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양장기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진 않아요. 좀 잘라도 살 수도 있고, 예, 그런 장기들. 예를 들어서 폐하고 같이 연결되는 양장기는 뭐예요? 폐, 대장이잖아요. 폐, 대장. 예, 그래서 폐는 실제로 폐도 물론 한쪽 폐 없는 분도 살긴 살아요. 그리고 폐도 좀 잘라내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폐가 둘 다 없이는 살 수 없는 내장기죠. 그리고 대장도 많이 이제 잘리기도 하고, 뭐 요새 뭐 장기들 이식도 많이 하는데, 심장하고 폐, 가장 중요한 장기죠. 심장은 군주로 표현해, 왕으로 표현하고, 얘는 재상으로 표현하잖아요. 왕과 재상, 영의정, 좌의정, 나라 전체야. 얼마나 중요해. 심장 없으면 그냥 즉사죠. 예, 그래서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만큼 생명하고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초에 해당해요. 그래서 걔가 견갑골 쪽을 보면 이거 폐하고 이제 심장을 진단하는 곳이구나. 이마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마가 자꾸 붓는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폐부종 상태고 폐가 늘 물에 차 있고 심장은 지금 완전히 단백질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늘 거기가 내가 밖에서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정말 느껴요. 왜냐면 그 내장기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장기가 풀리지 않는 한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안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리고 이제 경락적인 굉장히 좋은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밖에를 풀었을 때 안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겉과 안이 연결돼 있고 아래와 위가 연결돼 있고 좌우가 우리가 인체가 완전 분리되지 않죠. 음양이 완전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안에 내장기를 풀기 위해서 밖에서 풀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서 풀리면 밖에가 풀리고 연결돼 있어요. 겉과 안 표리가 연결되어 있고 음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이 체표면을 관리를 해도 그 내장기에 자극을 주고 반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연명을 해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진짜 경락을 몸으로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폐하고 심장 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중초, 그럼 이제 감이 잡히시죠? 중초. 복부에 이제 그 명치부터 배꼽까지 있는 내장기 뭐가 있을까요? 실제 오른쪽에 간, 안에 담, 그 다음에 위장과 비장이 있잖아요. 간담, 비위. 물론 이제 대장, 뭐 횡행 결장도 물론 있지만 중초는 쉽게 간담, 비위로, 예, 소화기죠, 소화기. 췌장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소화기로 이렇게 통틀어서 원장님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리고, 하초. 하초는 이제 아래쪽. 예, 실제 뭐 있어요? 방광도 있고 자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행결장, 결장 부위, 맹장 부위 있죠? 상행결장은 이제 여기 그 윗배로 들어가고, 하행결장 있고 직장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배설계나 그 다음에 생식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호흡계, 순환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셔서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누고, 상초, 중초, 하초를 합쳐서 3초라고 하거든요. 3초. 예, 그래서 3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3초 경맥편, 3초 경맥편. 지금 이제 경락 공부하고 계신 원장님, 제가 이제 동영상 지금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어떤 선고를 받고 나서 힘이 더 났어요. 원장님들 지금 1년 미만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해야지, 나아지면 해야지, 좀 좋아지면 해야지, 수업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튜브도 탁 차단하고 모든 걸 일상생활을 모두 놓고 집안일도 않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그럼 호스피스 가야 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화장은 할 일도 없고 다 버렸어. 액세서리고 뭐고 다 필요도 없고 막 이런 마음. 근데 딱 이제 1년 미만이라는 딱 선거를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딱 어떤 말로 힘을 딱 주시는데 그럼 1년이란 기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최대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밥을 한번 앉혀보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일체 못했으니까 근데 기어 나와가지고 꽈리고추를 한번 볶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하던 거. 근데 지금 원장님들을 막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수업하고 싶고 막 지금도 전화 오고 문자 와요. 막 이제 특강 같은 거 원하시거든요. 몇 번 정도. 저희 집에 와서도 많이 이제 한 4회 정도 뭐 이렇게 특강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지방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고 낙이고 즐거움이고 이쪽 계통을 정말 너무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수업을 못하니까 이게 서서.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론 동영상이라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께 질문하셨던 내용들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얼굴도 안 끼던 반지도 집에서 늘 환자복 같은 잠옷만 입고 이게 있었죠. 마스카라 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일상생활 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기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락 공부하시는 원장님들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8편에 보시면 329페이지에서부터 334페이지까지 경락책 329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가 수소양 3초경맥에 대한 그 수업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 편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초가 나가면 뭐 허리가 나간다. 3초 경맥은 인체 전부기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 봐봐요. 지금 다 좋다. 그래서 3초 경맥이 귀 뒤에 흘러서 얼굴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이 다치거나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하면 3초 경맥이 나가버리는 거고 허리에 또 3초 경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허리가 씩 나가버렸어. 기침만 하다가도 나갈 수 있는 게 허리예요. 그래서 3초 경맥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허리를 못 씁니다. 왜? 기가 완전히 소진되고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 없이 119에 실려갈 때 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침하다가도 허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2번 허리 때문에 입원해봤는데 그게 3초가 다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3초 경맥이기 때문에 3초 경맥 그리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딩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득을 봤을 때 먼저 견갑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 중앙부 있죠? 이 견갑골 중앙부에 이렇게 여드름 난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통증이 의외로 많이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화병 아줌마들 이렇게 관리해서 아줌마로 만들어 화병 사모님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화병 아줌마들이 어디가 아프냐면 등짝이 아파요. 등짝이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하냐면 미어진다, 미어지게 아프다 그런 표현하고요. 등짝이 아프다가 정말 더 이상 아프기 힘들 때는 어디가 아프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아프기라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뭐 이런 증상들은 통증까지는 모르는데 관리를 해보다 보면은 거기 손만 대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심포가 심장 3, 4, 5번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잖아요. 흉추 3, 4, 5번짜리가 방광경맥, 폐와 심포와 심장의 수혈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3, 4, 5번 복잡하시면 견갑골 중앙부위라고 보세요. 저희가 폐와 심장 쪽을 진단하는 곳이고, 여기에 여드름이 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이렇게 깊이 패여 있거나 이쪽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시면은 이분이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좀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폐가 안 좋으신데 막 이렇게 내가 의사 그럼 폐가 안 좋은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폐경맥을 설명하고 싶으면 폐 에너지가 집결되는 곳이 여기에요. 경락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폐가 안 좋단 말이에요. 폐가 안 좋은지 좋은지는 이제 물론 진단상 참 어렵잖아요. 근데 폐의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인. 우리 사인이라는 게 있죠. 징조. 예,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야구하는 분들도 사인 주고받잖아요. 눈으로. 축구하는 분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 심장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제일 먼저 뭐로 준다 그랬어요? 통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어떤 병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미용적 변이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여기 나는데, 그래서 여드름이 여기 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얼굴에서도 보면 이쪽에 여드름 많이 난 학생들 오잖아요. 그러면 사춘기라 그래. 가슴에 사랑, 뭐 그때 이제 첫사랑, 너 첫사랑하면 이마에 뭐 여드름 나? 뭐 그런 표현 하죠?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면 갑자기 막 심장이 심장 가버 걸렸어.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제 심장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뜨거워지면은 여드름이 나도 어디에 나? 여기 미간 부위에, 이마 부위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드름 난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드립다 막 고주파 해야 되고 여기 막 프릭션 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어디를 풀어주냐면 먼저 여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등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관리 액션은 줄이고 피지를 조절해 주거나 진정시키거나 뭐 초음파를 한다거나 해서 좀 이렇게 다운 시켜 놔야 되고, 관리를 풀어줘야 될 때는 견갑골 부위예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영락 없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슴에 여드름, 여기 가슴 중앙에 여기도 막 여드름 나는 학생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심장에 실제 열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원인 모를 아토피, 열증들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전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팔꿈치인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 팔꿈치 부위 있죠? 이렇게 차렷 보객을 이렇게 눕혀놓고 아니면 세워놓고 차렷 어깨를 내렸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닿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흉추 12번으로 보거든요. 흉추 12번 자리를 위장의 뿌리로 봐요. 그래서 위수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부터 이제 간담, 비위, 9, 10, 11, 12 간담, 비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등 부위를 보게 되면, 등의 가운데 부위를 보게 되면 소화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엎드렸을 때, 이 고객이 엎드렸을 때 이쪽 견갑골 쪽이 되게 수북한 분들 보면 이렇게 거북 등처럼, 그런 분들은 폐하고 심장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의 중간 부위가 두둑하신 분이 있어요. 아줌마들 보면 거기 두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시면 늘어지는데 여기에 볼처럼 이렇게, 뭔지 아시죠? 등의 옆에 옆구리가 살이 하나 더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처진 것처럼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소화기예요. 소화기. 그래서 그런 분들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은 실제 어디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 얼굴에서도. 그래서 중초 부위가 제가 지금 이쪽 항상 관리를 해도, 제가 제 동영상 보기 싫은 데가 왼쪽 얼굴이에요. 이렇게 웃으면 여기가 되게 크잖아요. 주름도 여기가 더 깊단 말이에요. 왼쪽이. 지금 다리도, 왼쪽 다리는 혈관이 지금 다 완전히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순환이 원래 안 좋았었거든요. 심장 쪽인데, 그래서 왼쪽 견갑골 천종혈도 여기는 심장으로 보거든요. 심장으로 보고, 오른쪽 천종은
여기는 이제 소장으로 보는데, 물론 경락상은 소장 경맥이 천존혈이에요. 근데 지금 간사하고 리딩을 말씀드리는데, 이 왼쪽 수단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항상 심장 쪽을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 들어도 막 심장 쪽으로 좀 더 해주세요. 언젠가 심장이 올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을 내가 늘 받고 살았는데, 지금도 웃으면 이쪽 볼이 크죠? 이쪽이 그냥 너무 숭해. 관리를 똑같이 해도 여기 더하거든요. 이쪽을 더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데미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쪽 지금 서해부 쪽 이만한 림프종도 있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다른 사람 다리 같아요. 실제. 근데 얼굴도 반쪽 보면은 이쪽이 좋아. 이쪽이 흉해. 예, 그래서 이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이게 처지는 거 소화기 쪽. 그래서 지금 위경맥 제가 사인이 이쪽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왼쪽이 눈도 이 아래 처진 것도 훨씬 이쪽이 심해요. 이쪽 위경맥 라인이요. 위경맥 스음 라인. 여기는 영양 거료 라인도 이만큼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올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장기가 이미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바깥에서 이 정도 해줘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해줘가지고 이 정도. 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ING 상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그냥 그래도 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아픈데 이 정도 얼굴 유지하고 있는 건 열심히 정말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이에요. 사인이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중초에 문제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브레이저 라인이 답답한. 여기가.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 할 때는 이제 너무 심해서 이제 가슴이 다 없어져가지고 꼭 이거 해요. 브레이저를 하는데, 저는 하여간 20대부터 집에 가면 1번으로 푸는 게 브레이저. 항상 답답하거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도, 나중에 당뇨 전조 증상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장, 이제 열차 있는 분들은, 브레이저 어떻게 집에 가시면 하세요? 그럼, 난 잠시도 못해요. 집에 바로 풀고 다녀요.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 횡격막 쪽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항상 윗배가 이제 더부룩하고 얼굴에서도 이제 볼 쪽에 여러 가지 미용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가장 많은 경맥이 위경맥이에요. 위경맥의 혈자리가 인체 전면, 이 전면은 다 위경맥, 이쪽 측면은 담경맥, 인체 후면은 방광경맥. 그래서 앞면은 전부 위, 배 가슴도 위경맥, 복부, 복직근 다 위경맥, 앞다리 위경맥, 그 다음에 전 경골근, 앞다리 전부 위경맥이에요. 뒷다리 다 방광경맥, 옆다리, 옆구리, 어깨, 옆 엉덩이, 중둔근 쪽, 다리, 예, 전부 담경맥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초 부위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항상 이제 이 배가 답답하고 명치 소화가 안 되고 여기 뭔가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것 같은, 특히 이제 그 중안 부위죠. 중안 부위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여기 무슨 덩어리 잡히세요? 막 그래요. 적체가 느껴져. 그리고 본인도 거기가 늘 답답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의외로 소화 안 된다는 분 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위장은 막 너무 깨끗하다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거 왜 그래요? 위장 밥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밥통으로 가는 그 길목, 식도라든지 식도가 지나가는 그게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식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위장으로 가는 통로,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성이다 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시민성 질환이다. 그래서 왜 복통에도 왜 그 공황장 있는 분들 복통 많더라고요. 복통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던데요. 예, 그것도 이제 위경련이라든지 복통들이 일반적 마약성 진통제로도 안 낫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부분이어서 그게 참 어려운 병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증 관리 하실 때 바로 어디예요? 등부터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로 들어가서 복부, 특히 중안 부위, 여기가 이제 위장에 있는 모혈이기도 하지만, 예, 거기가 이제 스트레스 포인트들이에요. 단중혈,
그리고 중안혈, 이런 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관리하실 때도 눈밑 관리, 스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사백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영양, 거료, 권료, 위경맥 라인이죠. 저도 이제 여기가 이쪽이 큰데 이쪽 관리해 주시는 것도 전부 중추의 문제. 그리고 하초. 예, 하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 청골 부위 있죠. 여기 청골 부위. 여기가 이제 진단 리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뼈 위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수북하게 이렇게, 지금은 저는 뭐 완전 꺼져 있는데 그전에는 뭐 이만했어요. 이만하게 뭐 완전 두둑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궁, 생식기 쪽으로 보거든요. 실제로는 방광경맥이 이쪽으로 지나가죠. 실제로 방광경이 지나가는데, 난 자궁을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 바늘 꽂아보면 앞에 자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라든지, 이제 우리 학생들도 보면 생리정 증후군이나 생리통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두둑하게 딱딱해져 있어요. 살이 찐 것처럼. 그럼 거기를 뜨겁게 마사지 비벼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고주파를 한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주얼기를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든지, 괄사를 민다든지 해서 그쪽에 열 발생을 해주고, 스웨디시 마사지로도 소지 쪽으로 비벼주기, 두드려주기, 주먹으로 개굴리기, 이런 동작들이 다 뭐예요? 그쪽으로 온열을 줘서 자극을 줘서 자궁 쪽으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줬을 때 실제로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원장님 이제 생리 날인지 몰랐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생리 전 증후군 심한 분들은 나 생리가 내일 나올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이제 아픈 거죠.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은 생리통이라든지, 또 이제 폐경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거의 40, 50대 이제 대부분 이거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잠깐 돈 좀 키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등 관리를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샵에서는 40분이나 길어봤자 등 관리 1시간 이내잖아요. 그 이상 해줄 수가 없죠, 등만. 그런데 샵 학원에서는 어떨 때 2시간씩 이렇게 모델을 할 경우가 있어요. 학원생들만의 아주 이거는 천국이죠. 그렇게 바디 관리를 실컷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뿐이야. 제가 막 계속 얘기해요. 이런 팔자는 이제 안 와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시면 이제 하이주는 팔자로 바뀌어요. 부지런히 받아놓으세요. 막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똑한 분들은 더 모델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미련한 분들이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모델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언니가 분명히 폐경이 됐거든요. 폐경이 됐는데 원장님 나 집에 가서 그날 등 관리 받고, 학원생들끼리 한 등 관리예요. 반복.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그러면 또 반복 하잖아요. 청골 부위 비비기, 두드리기, 꼬집어지기 막 반복 하더니 집에 가서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커먼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나 어떻게 돼요? 나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로또 타셨네. 로또 타셨어. 대박이다 대박 막 그랬죠. 그 고여있던 피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이에요. 어떤 뭐 증상이 있어? 아파요? 전혀 없대. 근데 뭔가 시원하대.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폐경이 됐던 분인데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가 계속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남아있던 어떤 어혈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끼리 너무 열심히 해줬고 거기다 집중을 해줬고, 받는 분들도 거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가 되게 좋은 건데 더 해줘. 막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거기다가 자궁에다가 생식기에다가 막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 생리통 심하고 한 분들은 이렇게 수북하지만 반대로 50대, 60대 나이가 들수록 거기가 어떻게 돼요? 각질이 여기에 그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문이 이렇게 젊은 층일수록 어때요? 이렇게 엉덩이가 확 다물어져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엉덩이가 항문이 안 보여.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저도 지금 보면 거의 할머니들 엉덩이 어때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아예 이렇게 뭐 수북하게 차있긴커녕 말라 비틀어져 있고, 심한 경우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까진 분도 있어요. 거기 긁었어요 할 정도로. 전혀 긁지 않은 피가 날 정도, 피가 난 정도, 피 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팬티 안 갈아입어도 돼요. 왜냐면 분비물이 한 개도 없어. 젊을수록 분비물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정말 와 정말 저도 그거 느껴요. 팬티가 깨끗해. 분비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노화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죽어가는 거죠. 검어지고 꺼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시커매지죠. 꼬리뼈 쪽이 타 들어가다 까매. 까매서 할머니들 보시면 여기도 까맣죠? 여기도 시커멓죠? 그래서 목욕탕 가서 보시면 뭐 거기 무슨 뭐 앉아가지고 뭐 색소 침착 있는 듯이 그거 뭐예요? 전부 노화의 증표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 경계선이 없어지죠. 젊은 학생들은 그냥 나 엉덩이야, 나 허벅지야, 딱 표가 탁탁 나잖아요. 승부열 혈자리가 탁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승부열자리인데 이제 방광경맥이 승부열 거기가 이제 없어지면서 엉덩이인지 허벅지인지 구분이 어렵다. 예, 그런 증상들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실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배가 차고 아랫배가 차고 이제 뭐 변비가 있고 한 분들은 어디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 관리를 집중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대변 못 보시고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살이 쪄도 어디 쪄죠? 후상장골룸부 여기에 살이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뭘 달고 살죠? 저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무겁고 굉장히 지방도 많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골부 있죠. 이 치골 여기가 나이 드시면 어디 여기가 치골이 점점 커져요. 그런 거 느끼세요? 정말 지방이 제가 그때 해부하러 갔을 때 이제 나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 시체였거든요. 치골 부위를 해부하는데 거기에 정말 노란 기름이, 왜 닭봉지에도 보면은 기름이 노랗잖아요. 다른데 모가지도 닭모가지도 기름이 노랗고 기름의 그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 피하지방층의 색깔도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꽁지 우리 닭꽁지는 없지만 그 치골부위를 봤는데 기름 그거 보고서 나 이제 진짜 고기 있는 기름 안 먹을 거야. 다들 결심해요. 원장님들이 다 나 이제 기름 안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막 고기 먹으러 가면 막 고기 입에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지나잖아요. 다시 잊어버리고 막 고기를 막 잡숴. 기름이 맛있어 이러면서 닭모가지랑 그 닭봉댕이처럼 여기 이제 활주가 안 되니까 나이가 들면 왜 여기 활주가 안 돼요? 쓸 일이 없어. 거기를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막 남편도 막 옆방에서 막 살아있나 막 하긴 해. 어떨 때는 막 각방 쓰는 건 기본이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사랑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공테라피라든지 이런 게 막 나이 드시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활주가 안 되고 금방 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 그래서 살이 찐데 여기 두둑히 만지면 막 살이 거기 다 쪄버려. 예, 그거 뭐죠?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는 간경맥이 지나가는 곳이고 간이 간경맥이 지배하는 부위예요. 사타구니까. 그래서 진짜 뭐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살이 찌는데 애기들도 보면은 간에 열차고 하면 거기가 좀 두둑해지거든요. 연세가 있으시고 한 분들은 반드시 여기 관리와 이 청골 관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여기 이제 미용적 사인이 실제로 많이 뜨는 곳들이에요. 치골이 없어진다. 그리고 바지를 입기가 꽉 끼는 바지 못 입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왜 쫄바지 같은 거 잘 안 입으시잖아요. 흉하다고 하면서 왜 흉해? 거기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막 이렇게 두둑하게 흉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 부위가 이제 그렇고 이제 얼굴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 리딩 하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굴 보시면
아까 이마 쪽에 이제 이쪽 여드름이라든지 여기 눈썹, 이간 통증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관리할 때는 여기 단중 부위 관리 연결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혼자 못하니까 폼롤러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공 뭐라도 어떻게 혼자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 받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등 관리는 이제 저 케어해준 동생 이제 우리 부원장 있잖아요. 이와 에스테틱이 저희 은인이죠. 저희 몸을 온전히 관리해주는 풀 케어해주는 관리.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등 관리 기본으로 받고 그다음에 앞판은 너무 할 때가 많으니까 앞에는 제가 좀 많이 해요. 주로 하고 얼굴 관리 제가 하고 얼굴도 제가 수시로 하고 근데 이제 이 턱 있죠 턱 입술 주변 그 다음에 이 턱 라인 또 여기 막 여드름 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입꼬리 처지고 이거 다 어디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고 싶으면 어디 관리? 엉덩이 관리하라고 하죠? 엉덩이 관리? 예, 왜 그래요? 예. 이제 이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지면 인생의 초년기, 중년기, 말년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체로 갈수록 이 엉덩이 관리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 꼭 하셔야 되는 하트. 엉덩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인데 엉덩이를 반대로 하면 하트잖아요. 사랑이 여기 없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져 점점. 그래서 어디 관리하셔야 돼? 여기가 무너지고 입꼬리가 자꾸 처지고 막 물을 먹는데 이쁘게 먹고 싶은데 막 물이 흘러내려. 저 많이 느껴요. 막 기침하기 싫은데 물만 먹어도 막 기침이 나와. 옛날에 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더러워 이렇게 밥 먹는데 기침을 막 이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가도 이게 왜 기침하는지 알 것 같아. 고춧가루 하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식도가 너무 자극받아. 그러니까 막 여기 물이 흘러내리고 되게 인간이 늙는다는 게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간다는 굉장히 육체로 봤을 땐 추해요. 정말 내가 영혼이 없었다면 정말 5,000원짜리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병원에 갖다 눕혀놓으면 이거 뭐 어디 갔다 5,000원도 안 줘. 이거 뭐 어디다 갖다 써 이 몸뚱아리를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사람이 이 육체만이 나라면 가치가 없구나. 진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막 그러면서 제가 이 얼굴 웃으면서 이걸 할 수가 있지. 육체만 생각하면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거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관짜고 영정사진 찍어야 되지. 지금. 네, 그런 상태인데 너무 이제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는 또 다른 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어찌됐건 예, 입 주변의 문제, 입꼬리가 막 찢어져요. 입이 자꾸 터져요. 그런 거 있죠? 입술선이 무너져요. 하관이 무너져요. 전부. 엉덩이 관리, 또 골반 관리 필수로 하셔야 되고 여기 뭐 자궁 관리 무슨 소리 하겠어요. 예, 자궁 관리로 어렵죠. 하복 관리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잠깐 연결을 이제 얼굴 옆에다 그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작아가지고 예, 제가 앉아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허리를 돌려가지고 발이랑 또 연결되거든요. 예, 발도 이제 여기 연결해서 이제 발 연결해서 엄지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끼발가락 이렇게 해서 발까지 연결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해서 용천혈 있죠? 이렇게 용천혈까지 잘라요. 상초, 뒤꿈치 잘라요. 중초,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실제 그래서 반사구 하나하나 외우시면 물론 좋죠. 발반사 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원장님들이 이제 공부 다 하시면 좋은데 어려울 때는 일단 용천혈에서 끊어가지고 이 위쪽을 상초 부위로 폐하고 실제 기관지 쪽, 갑상선 쪽, 목 쪽, 머리 쪽 전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전부 가운데 있어요. 실제 여기가 위장 반사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생식기, 배설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바닥 관리하실 때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리딩하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 리딩 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관리해야 될까요? 1번 어디부터 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등의 수혈 부위부터 등을 좀 해주시면 되고 양경락의 지배 부위이기 때문에 등은 조금
사법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법을 이용하시고 만약 경결되고 문제가 있는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관리 좀 해드리고요. 복부는 음의 지배 부위잖아요. 여자로 생각하시면 팔 안쪽, 다리 안쪽. 여자는 어떻게 다뤄야 돼요? 부드럽게 다루셔야 내줘요. 뭐든 마음도 내주고 몸도. 그래가지고 복부를 등처럼 다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부는 세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면을 넓게 플러라지 우리 스웨디시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부드럽게. 그래서 저는 복부 관리 정말 딥하지만 부드러운 관리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복부 관리 참 못해요. 어디 가서 받아봐도 복부 진짜 못한다. 예, 복부를 등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를 남자처럼. 예,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고집하든 어떤 관리든 너무 들이파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어라. 부드럽게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넓게. 그러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고 얼굴 관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지만 이분이 폐나 심장에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은 이마 같은데 집중해서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볼을 훨씬 더 위경맥 더 신경 써서 관리해서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미용증도 같이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 생식기 쪽에 이분이 생리계통이라든지 냉복 부분, 하복부가 너무 차다리지 그럴 때는 턱라인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바닥 하체 관리하실 때 발바닥 할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상초, 중초, 하초 연결해서 관리 들어가시면 원장님들 덕분에 이제 크게 리딩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전체 리딩하는 거 좀 설명드렸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원장님들 공부 이렇게 늘 놓지 않고 하셔가지고 좋은 테라피스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